봅시다. 네. 오늘은 트리무 완성의 챕터 1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챕터 1의 명사편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명사 대명사 외의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구의 형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자, 명사구의 형태라는 얘기는 자, 첫 번째 뭐를 얘기합니까? 동명형부사. 네. 누가 부정사? 이른바 뭐예요? 부정사죠. 부정사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 명사의 기능을 한꺼번에 하는 친구 맞죠? 네.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명사구 때문에 명사구이기 때문에 네. 문장 속에 기능이 중요하다 그랬죠. 문장 속에서 무슨 기능을 하느냐면 명사라는 품사가 하는 기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주어가 되거나 두 번째 목적어가 되거나 세 번째 보호가 되거나 네 번째 목적 보호가 되거나 다섯 번째 전치사. preposition object 맞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그걸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그 다음 명사절을 이끄는 연결사를 열거할 수 있다. 명사절을 이끄는 연결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가 대절, 맞죠? 그 다음에 왓절, 그 다음에 whether 또는 if절이라고 그랬어요. 네. whether 또는 if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원문사절이 있죠. 네. 원문사절. 그 다음에 한 개가 뭐예요? 복합 관계 대명사절이 있죠. 네. 복합 관계 대명사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명사절을 이끄는 친구들입니다. 그죠? 절로서 명사절을 이끄는 거죠. 네. 명사절로서. 세 번째가 수식어고 수식어 절 내의 명사를 주어로 착각하지 않고 주어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에고. 자, 영어 문장은 뭐로부터 주어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M1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어를 거쳐서 주어도 바로 동사가 이어지는 게 아니고 M2가 오고 동사 이런 M2가 여러 개도 올 수 있어요. 네. M2 등등 그 다음 뭐요? 그 다음에 동사 이런 패턴으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3번이 의미하는 거는 M2가 뭐라고 그랬어요? 형용사 상당 어구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네. 형용사 상당 어구가 온다는 거죠. 근데 형용사 상당 어구가 그래서 이놈들은 형용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바꿀 때는 직역할 때는 니은. 뭐뭐 하는 뭐뭐 할 니은 이렇게 앞에 명사에 갖다 붙인다고 그죠? 네. 그래서 이 형용사 상당 어구가 몇 개 있느냐? 8개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전사구, 두 번째가 후치형 용사, 그 다음 세 번째가 투부정사, 네 번째가 현재분사, 다섯 번째가 과거분사, 네. 여섯 번째가 관계대명사절, 네. 일곱 번째가 관계부사절, 여덟 번째가 동격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죠? 동격절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맨 어떤 사람이 있다. 근데 who was wearing glasses 안경을 끼고 있는데 is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때 이게 문장의 주어고 본동사는 is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놓여 있는 이 관계대명사 절, 이 절에 있는 모절을 본동사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문장의 주어는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M2가 주어 다음에 주어가 명사라는 조건 하에서 맞죠? 네.
명사일 때는 이 다음에 뭐가 온다? 이런 M2의 요소고 8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헷갈리지 말라는 게 3번 얘기예요. 그 다음 4번은 뭐냐면 명사구나 명사절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동사를 파악할 수 있다. 동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명사구나 명사절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동사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사구의 세력 범위라고 하죠. 네. 그래서 여기 the man who was wearing glasses is도 명사구의 세력 범위가 the man까지가 아니고 요까지라는 걸 알아줘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 세력 범위를 잘 체크하고 그래야 본동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주어의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어의 형태인데요. 자, 우선에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뭐 어떤 것들이 주어가 되느냐. 그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나누면 영어는 크게 나누어서 뭐라고 그랬어? 구와 절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주어가 되는 구를 뭐라고 한다? 주어가 될 수 있는 놈은 명사라는 품사니까 명사구, 명사절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명사구로서 아까도 정리했다시피 부정사구, 동명사구, 그 다음에 뭡니까? 명사 또는 대명사, 그죠? 그 다음 명사절로서 대절, 왓절, whether 또는 if, 오문사절, 복합관계 대명사절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유닛 1의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Higher education in today's challenging global economy must emphasize that practical and liberal education are tightly coupled and that students' academic, developmental, and experiential lives are intertwined.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들여다볼 때 뭐부터 파악해라? 주어부터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동사를 파악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본동사가 어느 거냐? 여기 must 조동사 다음에 이 친구가 조동사죠. 네. 그 다음에 emphasize입니다. 네. emphasize에 얼르를 집어넣어 봅시다. 뭐뭐를 강조하다. 말이 된다 안 된다? 되죠. 말 되면 타동사다 이 말이죠. 네. VT다 그죠? 네. 그럼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할 거 아니야? 필요하죠. 그럼 통법상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목적어일 확률이 가장 높다 이 말이죠. 네. 그럼 절이 대절이 목적어다 이 말이잖아. 네. 그러면 must란 조동사 앞부분까지가 뭐야? 주어의 세력범위다 이 말이야. 네. 에? 주어의 세력범위. 그 다음에 살펴야 될 게 원래 higher education이라는 거, 네. 더 높은 교육인데 이게 고등교육이죠. 네. 고등교육. 그 다음에 in부터는 뭐야? 이게 M2란 말이야. 이게 In today's challenging global economy는 전사구니까 네. 전사구가 나오면 소괄로로 묶어야 돼. 네. 묶어버리면 이게 M2로서 뭘 꾸며? 앞에 있는 education이라는 명사를 꾸미니까 네. 이게 형용사구다 이 말이거든. 네. 그죠? 자, 그러면은 진짜 주어가 눈에 보이죠? higher education이 진짜 주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목적어는 대절인데 접속사가 연결됐다는 이야기는 다음에 주어 동사를 또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럼 대절 속에도 뭐가 주어냐? 여기 practical, liberal education이 주어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coupled 뭐가 돼서 수동태가 성립되어 되겠다.
그죠? 네. 커플.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대시 뭐냐? 요거는 평행 구조 맞죠? 목적어 요 위에 대시 목적어 1, 요 대신 목적어 2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접수하니까 다음에 또 주어 동사를 기다려야 되겠죠? Students, academic, developmental, and experiential lives가 요까지가 주어 뭐가 되나? to 다시가 되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수동태니까 요게 into 인데 해갖고 뭐가 된다? 일부가 되겠죠. 일형식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저기 코 원에 있는 대 있잖아요. 저거는 뭐로 쓰인 거예요? 어디에 돼? 저 emphasize 뒤에 있는 대시요. 저게 목적어잖아 이게. 네, 그냥 대시 접수사잖아 접수사. 속사로 쓰인 거예요? 명사절이죠. 아. 이것도 명사절이고 이것도 명사절. 똑같은 목적어는 목적어 2예요. 왜 대시냐? 요 뒤에가 지금 완전한 문장이잖아. 네, 완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것도 완전하잖아. 네. 그러니까 대시를 쓴 거야. 두 개가 이렇게 병렬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네. emphasize를 중심으로. 네.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자, emphasize 다음에 대시를 X, and 대시를 Y라고 하자. 네. 어디 그게 P가 돼? emphasize가 P가 된다 이 말이죠. 네. P의 X 플러스 Y 구조죠. 네. 엔드에 그거. 동그라미 꼭지 단다 이 말이죠. 네. 동그라미 꼭지 달아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전뱅이 저울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뱅이 저울이. 그럼 요걸 X라고 하고 요걸 Y라고 하고 이 저울 중앙을 축이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게 평행이 되려면 다시 무게가 X와 Y의 무게가 같아야 이게 평행이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 X가 동사 원형이면 Y도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여기가 대절이면 Y도 대절이 온다 이 말이죠. 여기가 투부정사면 여기도 투부정사가 온다 이 말이잖아. 네. 이걸 평행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평행 구조를 뭐라 그래? 패럴럴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평행 구조야. 응? 공통관계라고도 하고 평행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게 군문상으로 제일 여러분들이 시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았어요. 역대 수능에서 문법 문제로.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문을 봤다 이 말이죠. 구문을 봤으니까 이제 뭘 봐야 돼? 우선에 직역의 직독 직해를 해야 됩니다. 네. 쌤은 구분하죠. 직역의 직독 직해와 의역의 직독 직해. 그래서 원래 직독 직해라는 말은 직독 직해가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파악하기 전에 미닝 유니트라는 게 있습니다. 의미 단위라는 거죠. 의미 단위. 응? 독해의 의미 단위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단위가 뭐냐면 독해를 이렇게 영문을 우리말로 해석하면서 하나의 의미로 묶일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의미 단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의미 단위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이렇게 체킹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자, 여기 전사구가 왔네? 여기 한 개 잘라라.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잘라라. 그 다음에 여기 대절이 목적으로 왔네? 또 한 개 잘라주라. 그 다음에 여기 엔드대 또 한 개 잘라주라. 여기 컴마가 있으니까 또 한 개 잘라주라. 여기도 잘라주라. 여기도 잘라주라. 이렇게 어미 단위를 세분하면 어미 단위가 몇 개가 되나요? 너무 많으지. 너무 많죠? 8개가 됩니다. 어미 단위가 이렇게 자르면 어미 단위가 8개의 어미 단위가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구문에 능숙하고 독해를 잘하는 학생은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보느냐면
이 어미 단위를 여기서 한 병 자르죠. 그 다음은 쭉 읽어 나가죠. 그럼 어미 단위가 몇 개요? 2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미 단위를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체크를 했을 때 자기 어미 단위가 8개다. 눈이 가면서 자꾸 멈축거리는 거죠. 멈축거리는 게 8번 멈추게 된다고 하면 이걸 2개로 어미 단위 2개로 확장을 해야 뭐가 됩니까? 래피드 리딩이죠. 속독이 가능합니다. 자, 수능에 한 문제당, 한 지문당, 한 문제당 소요되는 시간이 뭐예요? 1분 30초 만에 해결해야 된다고요. 속독이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속독의 능력을 기르려면 어미 단위를 가급적 광폭적으로 잡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미 단위 내를 잘라놓고 그 다음에 직역을 하는 거죠. 그럼 직역을 하면 고등교육, 그 다음에 직역해보자. 오늘날의 도전적인 세계 경제 속에서 이 말이거든요. 네. 응? 대디아를 강조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네. 응? 대디아가 뭐냐면 실용적이고 자유적인 교육. 이 리버럴 에듀케이션이 이른바 교양교육을 얘기해요. 대학의 교양 과목을 리버럴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 필수 과목은 required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리버럴 에듀케이션, 교양교육이 실용적이고 교양교육이 타이틀이 아주 긴밀하게 커플드입니다. 이게 커플이라는 영어는 명사가 다 동사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명사가 다. 커플이 이게 짝이고 무슨 부부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동사가 되면 의미를 추론하라 그랬죠. 의미를 추론하면 뭔가 짝이 된다 이 말이지. 짝을 짓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둘 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형 상태로 바로 땡기면 네. 오늘날에 이게 여기 도전적인 세계 경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제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 또 뭐 힘들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도 볼 수 있어요? 세계 경제가 다양성 복잡화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세계 경제 속에서 고등교육이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게 실용적인 교육과 교양교육을 함께 실시해야만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N-이 뭐냐면 스튜던트 에카데믹입니다. 학생들의 학구적이고 발전적이고 그리고 경험적인 삶이 그 다음에 인트윈인데요. 트윈이라는 명사가 뭐야? 쌍둥이잖아. 네. EN이 앞에 붙던 영어에 EN이 접두로 오든 전미로 오든 네. 이 EN은 의미가 메이크입니다. 그래서 메이크 트윈이에요. 네. 이거 두 개가 다 병행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트윈이라는 말이. 네. 응?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학구적인 게 뭐 쉽게 말하면 뭐야? 공부, 네. 또 자기 개발, 그 다음에 경험,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을 고등교육에서 강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직역에 직독 직해에 절대 빠져 있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쌤들이 항상 하는 말이 행간의 의미라고 하잖아요. 행간의 의미라는 게 뭔가? 이게 영어 문장에 바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게 숨어 있다는 얘기잖아. 그 숨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다시 말하면은 뭐 쌤이 이야기하는 뒤집기를 했을 때 이 행간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뒤집기가 뭐냐 그러면 이게 의역의 힘이다는 거죠. 의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역이 뭐냐? 이거는 직역은 뭐냐면 영어 문장의 상태를 영어로서 해석한 걸 직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의역은 뭐냐면 영어 문장을 한글화 시키는 거예요. 한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한글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말 능력이. 그 다음에 첫 시간이니까 쌤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영어의 어순이라면 있잖아요. 이렇게 M1부터 시작해서 주어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독해, 해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영어의 구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우리말로 자유롭게 배워야 돼. 그래서 이 문장을 딱 봤을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돼. 고등교육이 강조해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된다고 우리말로 바꿨을 때 고등교육이 강조한다 이러지 말고 고등교육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고등교육에서 이런 것들을 실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사구는 뭐냐? 전사구는 수식어구니까 이 고등교육을 추가로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직독직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고등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해석해라 그러면 오늘날의 도전적인 세계 경제 안에 고등교육이란다고. 항상 끝에 걸 수식어구를 요 갖다 붙이잖아. 그렇게 하면은 속도도 안 나오고 의역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고등교육은 오늘날에 심각한 세계 경제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치고 나는 거야. 그런데 얘는 데이디아를 강조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고등교육은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뭐가? 학생들의 생활 자체가 교육 자체가 실용적인 교육이 되고 교양적인 교육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의역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practical and liberal이 품사가 형용사예요. education은 명사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 두 개놈을 문장으로 푸는 거야 우리말로. 그러면 명사를 주어로 형용사를 동사로 푸는 거야. 그러면 교육이 실용적이다. 교육이 교양적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다시 그걸 뒤집으면 교육이 실용적이어야 되고 교양을 살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 바로바로 문장만 시켜갖고 나가라고. 그 다음에 이게 뭐 타이트 커플들은 뭐 이거 두 개 다 병행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지금 이미 감을 잡았다는 거지. 이미. 네. 자, 그 다음에 엔드데이디 하나 뭐냐면 학생들의 학구적이고 이렇게 나열을 해놨다고. 그러면 학생들이 한편으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학구적이라는 말에서 옆에 친구와 대화하듯이 쉽게 풀어야 돼.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게 우리말로 이거를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들의 학구적이고 발전적이고 경험적인 삶이 뒤섞여 있어야만 한다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행간의 의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문 독해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키워드예요. 이 키워드를 잡아서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말로 쉽게 요약을 해버리면 그게 뭐야? 문제의 선택지 5개의 그 요약문이 다 나온다고. 빈칸이든 뭐든 간에. 네.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 키워드가 몇 개 있어요. 고등교육 맞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프랙티컬 리브랄이에요. 네. 프랙티컬 리브랄이고 아카데미. 그 다음에 실용적이어야 되고 또 교양적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네. 학구적이어야 되고 자기개발도 시켜야 되고 다양한 경험도 쌓아야 된다. 이거예요. 고등교육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네. 고등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다. 그럼 제목이 뭐겠는가? 이 문장만 갖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고등교육의 역할이다. 이 말이죠. 영문 독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2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네. Integrating every part of your life with what you learn from books and school lessons makes your education richer and more meaningful. 네. 자, integrate라는 말은 뭔가? 완전 통합하다는 뜻입니다. 통합하다. 합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integrate 완전하다는 뜻도 있지 않나요? A with B입니다. 네. 그러면 A를 B로 합한다, 통합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integrating with 이렇게 나왔네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쭉 읽어 나갈 때 본동사를 먼저 찾으라 그랬죠. 네. 영어의 문장의 패턴, 센텐스 패턴을 결정하는 거는 주어가 아니라 뭐다? 동사다, 동사. 그래서 본동사다. 그러니까 본동사를 빨리 찾아야 돼. 여기 본동사 딱 보니까 makes네. 메이크스죠. makes가 여기 몇 분이냐를 찾아야 되겠죠? 네. 5분이네요. 그러면 your education이 목적어 richer and more meaningfully 오브리. 형용사로서 목적어 오형식이다, 그죠? 응. 그러면 주의 어미 단위가 왜 이리 길어졌을까? M2 때문에. 주의 어미 단위가 M2 때문이겠죠. 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문두 중심의 독해와 기다림의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죠? 자, 이게 뭐냐면 문장의 첫머리를 문두라고 합니다. 네. 첫머리가 동사 원형의 ing로 시작되면 네. 뭘 기다린다? 동사를 기다리거나 주어 동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동사 뒤에 동사가 나오면 이때 동사 원형의 ing는 뭐냐? 주어로 쓰인 동명사인 거야. 아. 그래서 의미를 뭐 붙여야 돼? 얻는 이가를 붙여서 해석해야 돼. 네. 만약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분사. 롯데 동사 원형의 ing는 분사 구문이다 이 말이죠. 네. 분사 구문이니까 부사적으로 해석을 하라.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 쭉 보니까 본동사가 여기 보이네요. 그럼 주어로서의 동명사구다 이 말이잖아. 그 다음에 every part는 뭐야? 이게 동명사라며. 네. 그러면 동명사는 동사의 기능을 하니까 목적어 취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있다. 그럼 동명사구가 요까지 오브 전사구가 묶이니까 네. 요거 위드 전사구잖아. 네. 위드 다음에 나오는 what절은 뭐야? 일본사죠. 명사들로서 전사의 목적으로 쓰인 what절이죠. 네. 맞나요? 네. 그럼 이것도 전사구로 다 이렇게 묶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나? 네. 자, 그러면 자, 어미 단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잘라야 돼요.
자를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이거를 여기서 한번 끊어 읽고 여기서 한번 끊어 읽고 이래 하면 독해가 늦어서 시간 때문에 허우적대야 돼요. 그러니까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integrate A with B니까 A에 해당되는 게 너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맞죠? 통합하는 것 이 말이죠. 네. 뭐과 함께 너가 책과 학교 수업들에서부터 배운 것 이때 와서 뭐야?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써가지고 네. 것과 함께 그래서 전사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절이다 그죠? 네. 함께 통합하는 것이 너희의 교육을 더 풍요롭고 더 의미심장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네. 응?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쌤이 의역할 때 어떻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응? 봐봐. 너희의 교육이 좀 더 풍부하고 교육에 심도 있는 교육이 되고 또 의미로운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되려면 너희의 일상적인 모든 생활이 학교의 교육과 접목이 돼야만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사고의 확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자 교육이 뭐냐면 생활교육 이렇게 하나의 키워드로 뭉칠 수 있다는 거죠. 생활교육.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배웠던 책에서 배웠던 게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없으면 그 교육은 헛방이라는 거죠. 헛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활 실천교육, 생활과 교육의 밀접한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만들어준다라고 동사로서 표현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게 착각하면 안 될 게, 자, 우리말은 동사 중심이고 영어는 명사 중심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영어는 넌지시 자기 주장을 퉁퉁퉁 칩니다. 명사를 갖고. 우리는 그냥 대놓고 뭐뭐 해야만 한다. 명령문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그게 주제문이고 요지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어는 그런 스타일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부한 수식어를 바탕으로 해서 넌지시 툭툭툭 질러요. 영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영문을 딱 읽고서 그 영문이 주제문이 되는가. 주제문이라는 것은 뭐야? topic sentence라는 거는 메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지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자기 주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자기 주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지 애들이 볼 때. 왜냐면 만들어준다라고 표현했으니까. 해라는 말이 아니잖아. 근데 이게 강한 자기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주제문이에요 이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단지 이렇게 너의 교육이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쌤이 이거 의역했던 것처럼 이게 목적의 이 부분을 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걸 조건절로 나는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보니까 이걸 반드시 목적어 목적보 오형식 동사로 해석해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할 때는 의역형 직독직해를 할 때는 그게 필요가 없다고 우리말 중심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확 뒤집어 버려야 돼. 우리말 중심으로 확 뒤집어서 키워드를 갖고 우리말 확 딱 시켜버리면 거기에 뭐가 보인다? 행간의 의미가 보이는 거야.
거기에 주제가 보이고 요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수능 영어의 가장 가장 높은 킬러 문항이 뭐냐? 34번 문제죠. 34번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답을 보이려고 그러면 이런 기초적인 훈련을 갖추었을 때 34번 문제를 명확하고 자신있게 34번 그 패시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읽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영문 독해 수업이에요. 자, 3번에 What I love more than anything else when I'm writing articles is knowing that somebody wants to read what I'm writing. 자, 주어 어느 것과 본동사 빨리 찾아보세요. 본동사 어디 있어요? 원트죠. 그렇죠. 원트는 뭐뭐 하기를 원한다. 얼른 들어가니까 타동사예요. 네. 그럼 목적을 지어야 되는데 이 원트는 뭐 원하니까 행동은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미래성 동사죠. 그러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했네. 여기 what는 뭐야? 이 투부정사가 제가 이름 바꾼다 그랬죠? 동명형 부사예요. 그죠? 네. 그래서 동사의 기능과 명사의 기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의 기능을 해요. 그럼 이 투부정사 뒤에 있는 what는 뭐야? 투부정사의 목적인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이 투부정사 구를 to read까지 이렇게 끊으면 안 돼요. 네. what을까지 다 꺼야 돼요. 그죠? 세력법 미를. 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은 길지만 뭐다? 삼형식 문장이다. 그죠? 네. 패턴 3의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동사 앞에가 주어 자리니까 네. 주어가 뭔가 what절이 왔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접속사 what절이 뭐라고 이렇게 주어로 왔다. 자, what절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네. 그럼 이게 왜 불완전해? 왜 불안정하냐고요? 불완전한 이유가 뭐야? 잘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거든요. more than anything else가 이게 부사구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이 말이지. 그죠? 더욱 더죠 이게. 그러면 러브의 목적어가 없어요. 네.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what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왜는 뭐야? 수식어 그죠? 네. 응? 네. 이게 뭐야? M, 1, M, 3, M6가 뭐야? 부사구, 부사절이죠. 부사상당. 이게 부사절이에요. 부사상당어고.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됐네요. 이 프로젝트에 이게 본동사가 뭐냐? 이 본동사가 is네요. 이지예요? is knowing이죠. is knowing이죠. 그래서 know가 이게 3부예요. 수정합니다. 네. 3부의 얼를 집어내 봅시다. 뭐뭐를 안다 이 말이죠. 네. 아, 그죠?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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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네요. 뭐뭐를 안다는 거죠. There's somebody wants to. 자, 그 다음에 대절이 뭐예요? 목적어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원천은 somebody, 절 속의 somebody의 동사예요. 네. 3부의 to 다시가 되겠죠? 네. 응? to read는 이 원처의 목적어 to 다시가 되고요. 네. 그래서 자, 해석을 해봅시다. 네. 내가 기사를 쓸 때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것은 네.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때 be 플러스 동사 원형의 ing가 왔을 때 네. 자 봅시다. 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이 ing가 동명사로서 주격 보호가 될 수 있죠.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이 비동사 앞에 사물주어가 나와 있으면 네. 대체로 동명사입니다. BING는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되잖아 원래가. 네. be is knowing은 왜 이 진행 불가 동사잖아. 이게 진행이 아니더라고. 이게 바로 주격 보다 이 말이죠. 왓절에 대대야를 아는 것이다. 대대야가 뭐냐? 누군가가 내가 쓰고 있는 것을 읽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지가 본동사가 EV고 노행이 SC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부이고 이게 주격 보호죠. 그럼 대신 관계 대명사 이게 무슨 관계 대명사야? 아니에요? 이 뒤가 완전한 문장이잖아. 접속사죠. 접속사 대시지. 아예 요거 그렇죠. 됐나요?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